안녕하세요 어른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폴바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앙페르의 법칙과 플레밍의 법칙에 기초해서 모터의 구동 원리, 모터가 어떻게 뱅글뱅글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워야 될 게 DC 모터, 직류 모터. DC에 반대되는 개념 AC 있죠. DC는 직류, 다이렉트 커런트, AC는 교류, 얼터너트 커런트인가 뭐 그래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직류를 공부할 거니까 DC는 잊어버리세요. 직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죠. 이 직류를 이용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 설명하려면 이게 3차원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해볼게요. 이쪽에도 여기는 자석의 N극, 영구 자석의 N극, 이쪽은 S극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 가운데에다가 파란색 도체를 위치시키고 이거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쉽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중에 띄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연결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했다. 그러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전류는 파란색, 자기장은 주황색으로 표시합시다. 이 영구 자석의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파란색 도체의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요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요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여기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 FBI 오발 왼전 그렇게 했죠. 이거는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니까 왼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도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뭐 FBI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헷갈려요. 하여간 움직인다. 서로 직각을 이렇게 만났을 때 딱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너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하여간 움직이는 건 맞잖아. 그죠? 자, 그럼 이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다시 자석 모양만 남기고 싹 지워 보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도체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석쇠 모양으로 이 부분에는 뭔가를 매달아서 딱 고정을 시켜. 얘는 이제 여기다가 뭐 베어링을 꽂든가 해서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인가해 주면 어떻게 인가하겠어요? 뭐 건전지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인가해 주면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 자기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랬을 때 이 도체의 왼쪽 부분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전류의 흐름이 반대니까 자기장도 반대로 형성돼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거를 3D로 딱 표현해서 돌아가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손바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이쪽에 가고 반대편은 오는 방향이죠. 그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있어요. 영구 자석이. 그러면 이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오른쪽 부분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베어링이 딱 붙잡고 있어요. 회전축이. 얘는 내려가려고 그러고 얘는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Understand? 다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돌아와요. 자석은 여기가 N극, 이쪽이 S극. 그러면 힘은 이렇게 받아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게 180도 돌았다. 이렇게 180도를 돌면 이 코일에 흐르는 자기장의 방향이 또 바뀌겠죠. 그럼 반대로 해서 이렇게 힘을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냥 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회전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180도쯤 왔을 때 전류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줘 버리면 여기가 또 흐르는 방향이 되니까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180도 돌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고 180도 돌고 또 바꿔주고 180도 돌 때마다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이거는 계속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순간순간 180도마다 계속 바꿔주는 장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도 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극을 만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고 코일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반달 모양 양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체를 이 반달 모양 여기다가 딱 연결을 시켜 놓고 이게 이제 같이 돌면 이 초록색 부분이 180도 돌 때마다 왼쪽에 한번 연결됐다가 오른쪽에 연결됐다가 하면서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계속해서 교대로 바뀌겠죠.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정류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 계속 이쪽 닫다 저쪽 닫다 해야 되니까 그 닿는 부분에 특별한 부품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브러쉬. 근데 이게 계속 회전하면서 이 브러쉬가 닿다 떨어졌다 닿다 떨어졌다 계속 하면서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는 언젠가는 닳아가지고 수명을 다하게 돼요. 브러쉬가 다 닳아서 수명이 이 접촉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브러쉬를 또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자주 교체해 줘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DC 모터의 기본 원리인데요. DC 모터, 직류 모터. 근데 이런 모터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우리가 왜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 뭐 미니카 같은 거 이렇게 건전지 넣어가지고서 버튼 누르면 슝 하고 굴러가고, 뭐 또 그 조립식 탱크, 뭐 프라모델이라 그러죠. 그런 거에다가 모터 집어넣고 배터리 넣고 전진 후진 이렇게 갖고 놀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거에 적용되는 조그만 모터 있어요. 그 모터가 바로 이런 방식의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난감에는 컨트롤러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온오프 스위치. 지금 여기서도 건전지 있는 부분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하면 스위치를 닫으면 모터가 돌고 열면 멈추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동이 굉장히 간단해요. 컨트롤러조차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는 BLDC 모터. BL, 브러쉬리스. 브러쉬가 없는 모터.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직류 모터에서는 코일이 돌았잖아요. 도체가 돌았잖아요. 영구 자석은 가만히 있고 양쪽에 영구 자석은 가만히 있었고 가운데 코일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근데 BLDC 모터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에다가 자석을 둬요.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다. 이런 식으로 자석을 두고 외부에 권선을 감아서 구리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쪽이 N극이 됐을 때 여기는 S극이 되겠죠. 이게 같은 색깔이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N극이면 반대편은 S극. 또 여기는 S를 하고 이쪽에 N을 했다고 보자고요. 이 주황색은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로만 딱 봤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회전자 연구 자석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빨간색이 S극이니까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석을 밀어. 그리고 N극은 당겨.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화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시계 방향으로 조금 움직여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움직였을 때 극성을 또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되게. 이 빨간색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 주황색이 N극이 되고 S극이 되게. 그러면 이 같은 극끼리 민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밀고 얘는 당기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석이 조금 더 또 돌아가겠죠. S극, N극. 이때는 주황색에다가 S극을 만들어주고 반대편은 N극이 되고요. 이 빨간색에다가 이쪽에 N극을 만들어주고 반대편은 S가 되고. 그러면 또 이 가운데 있는 연구 자석은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조금 더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외부에 있는 전자석 코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0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순서에 맞게끔 그 N극, S극을 계속 교대교대로 바꿔준다면 가운데 있는 회전자, 연구 자석은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일을 양쪽으로 세트로 그리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딱 3개만 그려볼게요. 이 파란 전자석, 빨간 전자석, 주황색 전자석. 그리고 가운데는 연구 자석. 파란색이 N극, 주황색이 S극, 빨간색은 잠깐 쉬고 있고. 이렇게 전자석을 딱 순간적으로 만들면 가운데에 있는 연구 자석 이 회전체는 S극이 N극 쪽으로 달라붙으려고 그러고 S극끼리는 미니까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이제 조금 움직여서 이 자석의 연구 자석의 위치가 이만큼 왔다. 이때는 극성을 순간적으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파란색을 S극이 되게, 그리고 빨간색은 N극이 되게, 주황색은 잠깐 쉬어. 그러면 S극끼리 미니까 얘는 밀고 이 N극은 S극을 당기겠죠. 그래서 또 그만큼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빨간 쪽에다가 S극을 만들어주고 주황색에다가 N극을 만들어주고 파란색은 잠깐 쉬어. 이런 식으로 극성을 계속해서 바꿔주면 얘는 힘차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BLD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스위치, 간단한 스위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 줬다 마이너스 줬다 안 줬다 플러스 줬다 0 줬다 안 줬다 그것도 전류량도 계속 변하면서 아주 복잡하게 움직여줘야 되니까 컨트롤러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뭐 파란색은 N극 줬다가 S극 줬다가 0 했다가 또 N극 줬다가 S극 줬다가 0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펄스가 바뀌겠죠. 그리고 빨간색은 요거랑 좀 다르게 다른 주파수로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주황색도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거고. 요것이 BLDC 모터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에 단순한 DC 모터를 쓰지 않고 BLDC 모터를 사용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브러쉬가 없어서 수명이 길다. 그리고 소음도 적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순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정방향으로도 돌리고 역방향으로도 돌리고 방향 전환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가능하겠죠. 그 급출발을 방지하는 슬로우 스타트 기능이라든가 얼마든지 아주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에는 BLDC 모터가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3D 프린터에도 BLDC 모터가 사용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처음에 구동을 시작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연구 좌석이 N극과 S극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컨트롤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HA, HB, HC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홀 센서라는 게 필요해요. 영어로는 홀 센서. 지금 좌석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 거기에 따라서 어디를 N극으로 주고 어디를 S극으로 줘야 하냐, 그거를 컨트롤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작은 홀 센서 3개가 모터를 열어보면 달라붙어 있어요. 물론 홀 센서 리스 모터도 있어요. 홀 센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홀 센서가 있어야 더 정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모터 중에 뭐 바팡, CYC, 또 브롬핏 이런 모터에는 홀 센서가 있는데 키대하고 히든 파워는 홀 센서 없어요. 그래도 잘 작동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홀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겠다. 잠깐만요. 요게 브롬핏에 사용되는 모터거든요. BLDC 모터. 여기 보면 단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전부 9개의 핀이 보이죠. 9개 중에 굵은 거는 3개예요. 3개는 굵고 5개는 가늘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와 모터 사이에 연결되는 굵은 케이블, 이 케이블에는 총 9개의 핀이 있는데 굵은 거 3개와 가느다란 거 6개가 있어요. 요 3개는 파워선, 아까 설명드린 그 코일 덩어리, 전자석 만드는 그 메인 파워, 요 3개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굵은 핀을 쓰고, 이 가느다란 거 6개 중에서 5개. 5개는 홀 센서용이에요. 홀 센서 중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2개가 전원으로 사용되고, 이 3개는 홀 센서 위치 파악하느라고 A, B, C 3개의 센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8가닥이 모터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남는 거 하나는 뭐냐? 보통 선을 까보면 하얀 색깔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피드 센서예요. 속도계. 모터에 따라서 속도계가 내장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9핀 케이블이지만 하나는 안 쓰고 그냥 8가닥만 쓰는 거죠. 허브 모터는 바퀴 가운데 장착돼서 이 자체가 돌아가니까 속도계를 굳이 외부에 장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에 돌아가는 횟수를 파악하면 속도가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속도 센서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앙페르와 플레밍의 법칙을 응용해서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동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압과 전류, 전력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